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와,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의식의 좀 더 깊은 차원, 영적인 탐구,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상의 인식을 넘어서는 관조하는 의식, 이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본질,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네, 이 자료들이 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적 통찰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를 내는 힘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서 더 깊은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 체험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핵심은 지식 습득보다는 그 내면 능력의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의식 상태에서 깨어나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걸 관조하는 의식이라고 부르던데,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아,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영적인 실제를 직접 지각하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직접 지각한다. 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 아닐 테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내면의 노력을 통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운동선수가 근육 키우듯이요. 우리의 사고력, 감정, 의지 같은 평범한 능력들을 의식적으로 훨씬 강하게 또 집중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냥 멍하니 명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면에서 힘을 막 작동시키는 훈련에 가까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중요한 영적 통찰은 아주 짧은 순간에 스치듯 지나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 정신 현존, 이게 필수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Geistesgegenwart라고 하죠. 심지어 망설임 없이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오히려 이런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음,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신 현존에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 같은 수행을 제시하는데요. 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명상인가요? 중요한 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요. 명료하게 떠올린 생각이나 이미지 같은 걸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느끼는 훈련이죠. 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힘 자체를 느낀다. 네. 이런 내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 점차 상상력, imagination, 영감, inspiration, 그리고 직관, intuition이라는 더 높은 인식 단계가 열린다고 설명해요. 상상력, 영감, 직관이요. 네. 근데 여기서 상상력은 우리가 보통 아는 공상이랑은 좀 달라요. 영적인 현실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평범한 나는 깨어있을 때 육체에 묶여 있으니까 잠들면 사라지는 어쩌면 되게 피상적인 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철학자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죠. 순간적인 의식에 가깝달까요? 그럼 진짜 나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영적 수행을 통해 만나려는 건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나인 거죠. 이 진정한 나는 시간의 제약을 좀 덜 받고요. 육체를 넘어서는 경험, 예를 들면 자료에서 말하는 탄생 이전이나 죽음 이후의 삶, 환생 같은 개념과 연결된 영원한 핵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영원한 핵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머리보다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 가슴이나 호흡 시스템 같은 곳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실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바꾼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역사를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인류 의식이 발전해온 징후로 봐야 한다고요. 마치 의사가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듯이요. 네. 람프레이트나 우드로 윌슨 같은 역사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하죠. 역사가 단순히 바깥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의식이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습니다. 다윈주의적인 진화론과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 두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능력.
여기에 이미 나라는 자아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봐요. 동물들이 환경에 딱 맞춰서 특수화된 것과 달리 인간은 뭐랄까? 더 열려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힘, 초감각적인 영역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뒤 부하 레이몽이나 대워 같은 당시의 유물론적 과학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라는 게 있긴 한 건지.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충동이나 본능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감각적인 욕구나 외부 영향에서 벗어난 순수한 생각, 이걸 감각에서 자유로운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감각에서 자유로운 사고. 네. 뭐랄까 아주 깊은 통찰이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의 자유는 우리가 가진 그 영원불멸하는 존재의 핵심, 그 깊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자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부분을 통해 발현된다는 거죠. 와, 오늘 살펴본 내용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상 너머의 의식 영역을 탐구하고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을 봉해서 더 깊은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여정이랄까요? 네, 핵심은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내면의 탐구와 체험을 강조한다는 점이죠. 이런 관조하는 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역사든 자연이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원한 본질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엿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가 이토록 좀 덧없는 것이라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 혹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